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그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지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이 먹어도 열심히 일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그 소일거리가 있어야 좋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뒹굴고 있으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 취미생활이나 하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여행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뭐 늙어서 나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뭐 일거리를 만들어서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사람 나름대로 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나이는 늙었지만은 젊은 사람처럼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소일거리로 이제 일을 슬슬 한다고 하지만은 과로를 하게 됩니다. 뭐 자격증 따가지고 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미용실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자기 체력에 맞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과로를 하게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뭐 3번씩 정기 휴일을 만들어서 쉬고, 그렇게 벌이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용돈 수준으로 벌면서 소일거리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고 과로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늙어서 다 내려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로당에 가서 그냥 경로당 이런 데나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가끔 뭐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누라도 그렇게 사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소일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살든 뭐 아니면은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하든 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거리가 있으면 과로를 하게 되긴 돼요. 그렇지만 또 다 내려놓으면은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실상 뭐 취미생활하고 여행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여행을 뭐 매일같이 여행을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것도 가끔 여행을 하지만 뭐 취미생활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 가꾸기 그런 기나 하든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한 건 하게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만일에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5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중개를 했다. 그러면은 5구 45 얼마예요? 돈이 엄청나게 5구 45 5구 50억이면 5구 45 하면은 한 4,500만 원 되잖아요. 한 건 하는데 0.9%니까 1%라고 0.9%니까 1% 0.9%니까 1%로 계산만 해도 50억에 1 하면은 한 1%니까 50억이라면 한 500만 원 되잖아요. 500만 원 됩니다. 10%가 이제 10%가 5억이니까 10%가 5억이잖아요. 50억에 그러니 10% 1% 오면은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꽤 큽니다. 1%만 해도. 그런 걸 이제 두 건, 세 건씩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돈벌이가 많은, 나가는 데 가서 공인중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의 강남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한 채 거래하는데 5천만 원 하잖아요. 그 수수료를 1%만 받아도 돈이 크잖아요. 50억에 10%면은 5억인데, 5억인데, 10%는 못 받지만은, 1%를 받는다 해도, 오히려,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돈벌이가 크지요. 부동산은 한 건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발소 같은 거 하는 거면은 잔잔하게 돈을 번다는 얘기죠. 한 건 하면 머리 한번 깎아주면은 몇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공인중개사하고는 거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바쁘지요, 또. 50억짜리를 만일에 수수료가 1%다. 1%면은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 가서 개업을 해야 돈 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변두리 같은, 서울 수도권의 변두리 같은데, 5억짜리를 해봐야, 1%를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적게 받는다고 해도, 몇십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몇십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되나? 5억짜리 하면 50만 원이 아니면은
500만 원 되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좀 됐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뭐, 10,000원 벌어가지고, 분주하기만 하고, 그 버는 돈의 그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분주합니다. 하루 종일 한 100명을 정도 받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일에 부동산 중개가 하루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집을 한 채 사는 것만 지금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크다. 그 반면에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액수 단위가 너무 작으면서 사람이 피곤하고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가능한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 가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가 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한 건만이 50억, 100억짜리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걸 1%만 해도 5천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1년에 한 건만 해도 돈 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벌려면 그러면은 1년 내내 벌든지 그렇게 해야 그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벌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 좀 벌고 좀 잔잔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부동산 중개사가 자격증이 괜찮습니다. 들어앉아서 만일에 50억짜리 말고 500억, 뭐, 1,500억, 이런 부동산 매물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건 하면은 집 한 채가 떨어집니다. 큰 건물 같은 거, 빌딩 같은 것도, 부동산 중개사에 의뢰를 해서 매매가 되면은, 그 한 건만 해도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의 유리한 점이죠. 사실상. 근데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고, 그러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직거래를 많이 한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부동산 중개사들도 잘해야, 장사가 잘 되지. 자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 중개사들 중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고, 그렇게 인식이 나빠지는 바람에 다른 중개사들도 피해를 본다. 그래서 요즘에 직거래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직거래 많이 나가겠죠. 중개거래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중개사들이 자기가 장사가 잘 안 되게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돼서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책임은 더 강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애면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발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발소도 돈 버는 돈 단위 머리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받아봐야 그저 몇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손만 바쁘기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는 뜸뜸 들어와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건만 해도 이발소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많이 고객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유리해요. 이발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대고 얘기하고 면도할 때도 거의 키스를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병에 옮을 수가 많다는 얘기죠. 옛날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보다는 이발소 하는 이발사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직업상 따져보면은 가장 높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이발사들이 면도하려고 그러면 바싹 붙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해라.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손님들 그저 뜸뜸 몇 개 받지 않고 저기 앉으세요 해서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잖아요. 바싹 붙여서 하는 거 없잖아요. 저기 의자 놓고는 저기 앉으세요 해서는 한 3m, 4m 정도 거리에서 얘기하면서 중개를 해주고 계약서 써주고 그런 면이 공인중개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은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그 경기를 많이 탄다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요. 이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은 중개사들이 자기 가게 세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발소는 그래도 꾸준한 손님이 옵니다. 그게 이제 차이예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거래대금 금액이 크지만은 경기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많이 탄다. 그러니까 목 좋은 대로변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가게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이발소 부동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거리 목 좋은 장소에 있는 가게를 얻어서 해야 공인중개사는 잘 되는 그 가게 장소를 많이 탄다. 그렇지만 이발소는 공인중개사보다 가게 장소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좀 타긴 타지만은 공인중개사 그 가게 장소보다는 덜 탄다. 약간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타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불경기라고 해도 머리는 깎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안 깎고 살 수는 있나요? 덥수룩 해가지고 여름에는 더 빠져 죽겠는데 머리라도 짧게 깎아야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경기면은 이발소는 또 불경이니까 옛날에 15,000원씩 받던 걸 한 10,000원 아니면 8,000원 5,000원 해주겠다 이렇게 이발하는 요금을 주인이 마음대로 내리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는 자기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일부분은 있지만은 완전 가격 자율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은 이발소 요금, 목욕탕 요금, 뭔 요금, 음식점에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 식당 음식점 메뉴 가격, 이발소 가격, 목욕탕 가격 이런 거는 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완전 자율제 요금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그 반면에 국가에서 몇 프로를 받아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그런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마음대로
100% 가격을 조정해서 덜 받고 많이 받고 할 수는 없다.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완전 자율화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많이 탄다. 그 다음에 목 좋은 가게 장소를 얻어야지 잘 된다. 그래서 목이 나쁜 이면도로 저 굴청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저 뒷골목 그런 데 가서 부동산 중개사를 열게 되면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이발소는 그런 뒷골목 이런 데도 집들만 많으면은 그 장소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발소는 가격 단위가 받는 가격 단위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바쁘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금액 단위가 크니까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이발소 한 달에 100명 받는 것만큼 더 많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뭐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늙어서 소일거리로 할 것 같으면은 공인중개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가게는 항상 들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이발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화를 이제 걸어서 밖에 전화번호 있으면 걸어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은 있으나 없으나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장 노릇하고 사람을 두고 할 수 있어요. 이발소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습니다. 이발소도 그 사장이 따로 있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이발소 그다음에 미용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공인중개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자기가 부동산 중개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발사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격증 있어도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이발사 소속 이발사 미용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해요. 자격증이 없어도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도 되긴 되지요. 그렇지만은 경기를 많이 타고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할 위험성은 공인중개사가 더 많습니다. 이발소는 어디 가서 차려놔도 가게세 정도는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 가게 장소도 저 뒷골목 굴청에 가서 사람들이 잘 그 간판이 보이지도 않은데 공인중개사를 차려놓으면은 가게세를 못 내는 그 공인중개사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피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발소도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은 부동산 중개소만큼 그렇게 가게세 정도 못 낼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 가게세가 한 달에 500만 원에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 벌어도 50만 원 가게세를 벌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뜸뜸 온다고 해도 하루에 2명씩 온다고 해도 10,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2만 원이면 2, 3만 6, 60만 원이기 때문에 가계세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 서비스하고 받는 금액 단위가 작기 때문에 이발소는 하루에 100명 받아봐야 얼마나요? 100명 받으면은 1인 1, 한 100만,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3천만 원 되지요.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을 많이 받지 않고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3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300만 원 아니라 3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건만 해도. 그 부동산 중개 매물이 그 금액 단가가 크면은 한 건 만일에 50억짜리 빌딩, 500억짜리 빌딩 한 건만 해도 이발소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서 3천만 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본다. 이발소는 하루에 100명씩 받아가지고 하루 1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이잖아요. 엄청나게 바쁘지요. 쉴 사이가 없죠. 잠시라도 끙끙거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덩치가 크고 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그런 거 50억 500억 이런 걸 한 건만 해도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만 딱 만약 그런 건수가 한 개만 들어와도 한 달에 30일이라면 29일은 그냥 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그 중개 건수가 그런 게 들어오는 게 드물다는 얘기죠. 있기는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주택 매매가 많습니다. 주택 매매도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좀 가격 단수가 좀 큰 것은 서울에는 보통 한 10억 단위에 몇십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센 거는 거의 수십억 단위. 서울 같은 데는 좀 매매 단가가 있으니까 한 10억짜리만 해도 상당히 세잖아요. 10억짜리면은 10%면은 1억인데 1억이잖아요. 그런데 10%, 5%면은 5일은 10억에 10%면은 1억입니다. 5%면 5천만 원. 그러니까 1%만 받아도 500이에요. 500. 그러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10억 단위 아파트가 한 건 한다고 해도 이발소보다는 이발소 하루에 손님 100명씩 받는다고 해도 더 낫다. 그리고 바쁘지도 않고 슬슬 놀면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발소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차이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늙으면은 그 사회하고 단절이 되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발소는 그 경로당인 그 역할도 하는 장소가 이발소예요. 옛날에는 이발소가 옛날에는 경로당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잖아요. 이발소 처음에 생길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발소가 경로당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 대인관계 하기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뭐 동네 그 할아버지다 할머니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잡다한 얘기 같은 거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발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옆에서 장기도 두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대개 보면 이발소는 그 단골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요즘에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에 좋다는 얘기요. 늙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인관계, 그 인정 이런 것이 치매 예방도 되고 늙어서 대화 상대까지 그 말벗이 되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것이 대인관계가 좋으면 치매도 예방되고 치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손을 많이 놀립니다. 이 이발사들은 계속 손을 갖다가 많이 놀려요. 이 사람이 손을 많이 움직이면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 한 건 왔습니까? 이러면서 계약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까딱까딱 몇 번 안 쓰면은 손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 운동이라는 게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이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발소가 괜찮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발소가 또 나쁜 점이라는 것은 염색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염색약 같은 것이 이제 염색을 하다 보면은 이용사 같은 데는 뭐 비닐 장갑 이런 걸 끼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 독한 냄새를 맡아서 건강에 좀 나쁘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무슨 나쁜 냄새가 있을 게 없잖아요. 뭐 염색약을 취급합니까? 뭐 합니까? 편때만 하나 갖다가 까딱까딱까딱 하면 돈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들 중에는 그 손이 완전히 그 습진이 생기고 손이 완전히 그 염색 약 이런 미용에 관련되는 그 약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손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가 안 돼 가지고 미용실을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나쁘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은 그 염색을 안 하고 커트만 하겠다 싸게 그렇게 하면은 냄새 날 일이 없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하려면 다 해야지.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염색도 하려고 이발소에 오잖아요. 그 머리만 커트만 해주고 염색은 염색방에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면도까지는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염색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 날 일이 없습니다. 면도하는 데는 뭐 나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까지는. 그다음에 뭐 머리 감기고 그런 거는 괜찮죠. 염색을 하면은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아이롱 폼 파마 이런 거 할 때도 그게 아무래도 약이고 들어가고 머리에다가 그 뜨거운 그 아이롱으로 머리를 말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씩 타면서 그 머리털 냄새가 고약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롱 같은 염색은 염색방에 가세요. 아이롱은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없으니까 조금씩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염색방이 요즘에는 별도로 생겼잖아요. 염색방도 그냥 자격증 아무도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미용사나 이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요 밖에 나가면은 염색방이 별도로 하잖아요. 거기는 염색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늘상 그러면 염색약을 만지고 뭐 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미용실, 특히 남자보다는 미용실을 하게 되면은 그 염색이라든가 그런 그 관련된 약품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여자 머리는 더 그 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 약품을 사용하게 돼요. 남자 머리를 해봐야 뭐 짧은 남자 머리 염색을 해봐야 뭐 잠깐이면 되지만은 여자 머리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면적도 길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그 긴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그 염색을 하려면은 남자 머리 짧은 머리 그 염색하는 것보다 몇 배로 손이 많이 갑니다.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데 염색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멋내기 염색을. 그런 경우에는 그 긴 머리를 다 해주려고 그러면은 남자 짧은 머리, 남자 머리 한 5cm, 10cm 되는, 남자 머리 염색하는 거, 10사람 하는 것만 지금 됩니다. 여자 긴 머리를 한 사람을 하는 양이 남자 머리 한 6cm, 7cm 되는 머리, 상구머리 하는, 염색하는 머리, 그 양에 비하면은 10사람 하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 취급하는 것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용사보다는 미용사들이 그 약품 처리가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냥 미용사들 애로점이 이제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냄새가 그 콧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호흡기도 안 좋고 알러지가 생기고 이 피부에 가끔 그 장갑을 낀다고 하지만은 피부에 피부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약품에 노출돼 가지고 이 손이 다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미용사 하는 사람 여자인데 물어보니까 미용실 못 하겠다고. 아우 냄새 나고 염색하고 빰하고 이런 걸 항상 하다 보니까 손이 다 망가졌다. 병원에 3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안 나는다. 그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 낫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게 그 기술밖에 없으니까 그 기술을 해서 먹고 살으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체질이 또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이용사, 미용사, 뷰티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용사, 미용사만 가르치는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게 되면은 졸업을 하는 동시에 자격증을 신청하게 되면 다 줍니다. 그 미용학과만 전공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졸업장만 가져가면은 이용사, 미용사 그 자격증 다 산업안전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형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 학교 출신 그런 뷰티 학과에 설립된 학교만 나오면 다 면허증,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졸업을 했으니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라니까 그거 하지요.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게 애로점이 좀 있다. 공인중개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약품을 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 펜대 하나만 까뜩까뜩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도 너무 배출이 너무 많고 이용사 배출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만큼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은 공인중개사가 다다다다다다다 붙어서 한 집 건너 있잖아요. 이게 어떤 데는 완전히 옆에 있는 데도 있고 마주 보는 데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그 미용실, 이용실,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생겨가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실상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초창기에는 참 잘 됐지만 이발소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발소 정말로 잘 됐죠. 공인중개사가 1985년도인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아마 시행됐는데 그때 공인중개사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없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죠. 그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는 복덕방을 했죠. 복덕방.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 지금의, 그때 하던 사람은 지금의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때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사라고 했잖아요. 중개사가 생겼다. 그때는 장사도 잘 됐죠. 장사가 잘 되고 이발소도 옛날에는 그 미장원이라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전부 다 이용사 이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는 정말로 이발소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은 큰 돈은 못 벌어도 남들 살만큼 삽니다. 한 중산층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한 중산층 정도는 사는 직업으로 완전히 그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미용실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사 그 이발관하고 미용실하고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발관은 많이 없어지고 미용실만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발관은 없습니다. 이발소는 지금은 다 망해 빠져서 없어지는 지경에 있고 미용실만 이제 점점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미용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장원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름이 미장원이 이제 미장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 머리 깎는 데가 이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려면은 이발소 가서 깎으라 그럽니다. 여자도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이발소 가서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가지고 엉덩이까지 또 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걸어 다니면 땅바닥에 질질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질질 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잘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발이 되는 거지요. 한 반 정도 잘라내자. 그러니까 이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자들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은 전부 다 어머니들이 가위를 다 잘라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발소 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장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들만 머리 하는 데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발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잘라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장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여자들 머리는 전용으로 이제 미장원이가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용실이 이제 더 많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발소 하던 손님이 그 미용실로 다 가기 때문에 이발소가 망해서 요즘은 없잖아요. 동네 가서 이발소
미용실만 천지지 이발소 찾아보려고 하면은 없습니다. 한 동네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용실로 사람이 다 가니까 앞으로 이발소는 다 망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나이 많은 60대, 70대, 80대 되는 할아버지는 그 젊은 아가씨들이 하는 그 미용실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이발소 다니면서 머리 깎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안 가려고 그래요.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발소를 찾아주기 때문에 이발소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다 죽고 요즘에 신세대들은 미용실에 다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미용실에 가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의 이용사도 늙어서 늙은 할아버지 이발관에 하는 데는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머리 깎는 것도 구식으로 머리를 깎고 지금의 신식 머리 유행 머리를 깎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 총각들이 이제 늙은 할아버지 이발소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새로 유행하는 그 머리 스타일로 깎아주세요 하면은 나 잘 모르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발소 가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미용실에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만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늘상 다니던 머리 깎는 곳이 이발소니까 잘 깎든 못 깎든 따지지 않잖아요. 늙으면은 뭐 유행이 있나 그냥 머리털만 짧게 깎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깎지요. 그렇지만 요즘에 새로 미용사들이 자격증 딴 사람들은 새로 유행되는 머리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자격증 땄기 때문에 더 예쁘게 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미용실에 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옛날에 이용사, 오래전에 이용사 자격증 딴 사람들은 옛날에 이발 기술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깎으면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이발 기술을 그때 자격증 따려고 그 기술을 배웠는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머리 기술도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요새 새로 나온 머리 깎는 기술이 있다는데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해서 학원에 이제 학원비를 내고 배우는 이발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와요. 유행 따라 머리 기술이 자꾸 변해요. 발달이 되고. 그러면은 그 기술을 자꾸 새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기술을 써먹어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이든지 다 그래요.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자격증 딸 때 그놈의 기술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니까 쾌쾌 묵은 옛날 구식 이발 기술이다. 거기 가서 머리 깎으면은 완전히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 정도가 되는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 배웠던 이발사 자격증 딸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발사들은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이발사 기술을 나올 때마다 자꾸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깎아줘야 젊은 사람도 자꾸 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안 하는 이발사들이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별도로 또 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뭐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게 자꾸 유행 따라 변합니다.
그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이제 머리 깎는 기술은 뭐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지만은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디자이너라고 있잖아요. 의상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도 옷을 유행 따라 계속 만드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어떤 게 새로 나왔다는데, 나 아직 그 기술을 모르는데, 그 사람도 이제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는 직업이에요. 이발소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유행을 안 탑니다. 공인중개사는 펜대를 갖다가 그냥 공인중개사를 거래만 딱딱딱딱 해주면 돼요. 유행이라는 게 뭐 있어요? 거래만 해가지고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쓰는 것도 뭐 유행이 있나요?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경기는 좀 많이 타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미용실이나 이발소는 유행을 탑니다. 이 머리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타는 게 이발소 미용실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탤런트가 그 머리를 했다 그러면 그 머리가 또 유행을 타요. 그러면은 이발소나 미장원에 와가지고 그 배우나 그 탤런트 이름을 대면서 그 머리 스타일로 머리 깎아주세요. 그래요. 옛날에 늙은 할아버지들은 그런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잖아요. 자격증 딸 때는 몇십 년, 50년 전에 자격증 딸 때 그 머리 스타일만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해서 손님 와서 그렇게 깎아준다고 하지만 비슷하게 깎아주면 대반에 알고 다시는 안 와요. 유행을 많이 타요. 그래서 미용실이나 이용실은 유행을 엄청 많이 탄다. 그래서 미용실에 보면은 그 머리 깎는 그 기술이 뭐 스파니엘, 그 다음에 이사도라, 뭐 그레주, 뭐 그 다음에 레이어 커트, 원랭스, 뭐 이런 머리 스타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용사 자격증 시험 볼 때 보는데, 그 이사도라, 스파니엘은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애국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화 배우라든가 탤런트가 그 머리를 해가지고 그 머리가 유행돼가지고 그 머리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아주 머리 스타일이 됐다. 그래서 이사도라 스파니엘이 이름이 생긴 유래가 유행에서 시작돼서 완전히 그 이름으로 완전히 고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많이 타는 것이 이발소 미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새로운 기술이 뭐 머리 깎는 기술이 나왔다 하면은 늘상 새로 배우러 다니고 돈 학원에 다니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늘상 배워야 된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고 살아남는다. 젊은 사람들을 받으려면은. 젊은 사람들은 유행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60대, 70대, 80대 아이고 지금이 이제 다 늙어서 죽을 판인데 뭔 머리를 그렇게 총각도 아닌데 유행을 탄 머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를 짧게만 깎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유행머리를 해줘요. 나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새로 나온 신식머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발사님, 이발사 할아버지요, 요새 새로 나온 우리나라 누구누구 탤런트 영화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머리 스타일대로 해줘요. 나 요즘에 장가 가려고 이 여자친구 만나고 선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줍니다. 휴대폰으로. 이런 머리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50대, 60대 된 구식 할아버지 이발사 이래 보면서, 이렇게
깎으면 되겠지 하고 깎아주지. 모르면서도 손님은 왔으니까 돈 벌 욕심에 알았어 하고 깎지만은 정확하게 못 깎지요. 자기가 배우지 않으면은 비슷하게는 깎지요. 그러면은 아유 할아버지 이발사 머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머리가 아닌데 아이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가지 많은 불만이 섞여서 머리 깎고 나갔는데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안 와요. 여자 머리는 더 남자 머리보다 여자 머리는 더 유행을 탑니다. 여자 머리는 더 유행을 타요. 원래 여자들 옷이 남자들 옷보다 유행 스타일을 많이 타는 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보다 여자 옷 종류가 많습니다. 여자들의 그 의상 스타일이 유행에 따라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깁니다. 남자 옷 종류보다 여자 옷 종류가 많이 생겨요. 그것은 여자들이 옷도 유행을 많이 탄다.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머리 유행 타는 것보다 여자 머리 유행을 타는 게 더 많이 타요. 그러니 그 미용실 차리는 미용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전에 배운 미용 기술을 가지고는 손님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뭐 머리 스타일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데 그래? 그러면 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새로 나온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등록을 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아무리 신식 유행을 깎아달라고 해도 다 깎아올 수 있는 기술을 배워놔야 해요. 기술이 한 번 배우면은 죽을 때까지 써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 유행이 바뀝니다. 그놈의 바뀌는 기술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이발소나 미용사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은 바뀌는 유행이 있나요? 몰라요. 바뀐다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계약서, 그런 옛날에 그 서식이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공인중개사 그 계약서 쓰는 양식이 옛날 하고는 좀 달라져서 양식이 바뀌었다. 그러니 새로운 양식이다. 그걸 쓰고 요즘에는 또 뭐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를 하고 전산망에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에 등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새로 생겼다. 그런 것이 이제 유행이라고 하면은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유행을 타는 직업은 아니다. 그게 하나의 좋은 점이란 이야기지요. 이발소, 미용실은 유행을 아주 많이 타는 직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많이 타는 직업이다. 옷, 머리, 이런 그 의상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런 직업들은 가장 유행을 많이 타고 예민하고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그 직업의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의 나쁜 점이면 좋지 못한 그런 일이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그 유행 타는 게 없어요. 유행 타는 게 없습니다. 볼펜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는. 아니 그 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 중개를 해주고 받는 금액이 10,000원 받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발소 미용실에는 5,000원, 10,000원, 15,000원, 10,000원 단위로 받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적게 받아도 몇십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단위가 공인중개사는 크다. 그 큰 반면에 바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발소, 미용소는 서비스를 머리 깎아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그 요금 단위가 너무 금액이 작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단위를 받으면서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괜히 그 바쁘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은 별로 안 되고 그런 것이 나쁜 점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많은 손님을 받지 않고 서비스 해주고 부동산 계약을 해주고 받는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건만 하면은 그 이발소 1년 동안 하는 것만치 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많이 가고 바쁘지 않다. 한가하면서도 돈 머릿수가 크다. 서비스 요금이. 그런 점이 또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계통 머리 기술도 배우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봐서 노후 대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